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리플 부부 남편 미스터 리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반기에 암호화폐 불장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왜 그게 오는지 이제 눈앞에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9월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왜 암호화폐 불장이 하반기에 올 수밖에 없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오려고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와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구체적인 일정이랑 이런 시나리오들, 매도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비트코인 20만 달러 돌파한다고 하고 있어요. 먼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터물리죠. 이분 뭐 보통 무당이라고 그래요. 암호화폐 쪽에 아시는 분들은 작두타는 무당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비트코인만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더리움도 밀고 이러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CNBC 텔레비전에서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9월 17일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18일 새벽 3시 FOMC 금리 결정 회의 요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비트코인이 연말에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바로 같은 날 좀 다른 시간에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죠. 스트래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좀 전 시간에 톱니가 나왔었으니까 이제 또 그 앵커가 물어봤겠죠. 예,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톱니는 20만 달러 간다는데 연말까지 돌파한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마이클 셀러는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못해도 15만 달러는 돌파할 것 같다, 자기가 볼 때는 크리스마스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되게 드물게 마이클 세일러가 되도록이면 비트코인 얘기만 하고 다른 알트 쪽은 잘 얘기를 안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뭐 방송과의 인터뷰라 그런지 몰라도 이더리움과 다른 작은 알트코인도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것도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살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추이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좌우하는 그런 하나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요즘 뭐 난리가 났었죠. 월드코인, 신은 인증 코인, 그래서 생체 인증 코인으로 유명한 월드코인의 의장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도, 나는 사실 예전에는 비관론자였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도. 근데 회개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법이고 아주 중요한 해치 자산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댄 아이브스가, 제가 기억나는 게 작년인가요? 재작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그랬어요. 비트코인은 사기라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회개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2배 정도는 갈 것 같다, 연말에. 2배라고 하면은 20만 달러는 돌파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견해와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그 외에도 많은데, 이 행간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 암호화폐 불장이 온다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들 본다라고 하는 거, 강세장으로 본다는 거,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 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암호화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채권 투자도 마찬가지인데, 거시경제지표 보는 것도 필요해요.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가장 손쉽게 시장 해상을 볼 수 있는 게 금이에요. 금만 제대로 봐도 대부분 지금 시장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금값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많이 아시죠? 지금 2020년도 이후엔 한 번 빼고 모두 시간차를 두고 상승했어요. 뭐 짧을 때는 2개월, 길 때는 6개월 정도, 그걸 두고 이제 항상 따라갔습니다. 저기 한번 표를 잠깐만 볼게요. 뭐 지금 보면 2020년 겁니다. 지금 주황색이 비트코인이고 금이 검은색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금이 오른 다음에 올라요. 여기 보이시죠? 딱 한 번 2022년에 금이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떨어졌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2022년에 이미 이전에 팬데믹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다고요, 이미. 그래서 이때 풀 수가 없었어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죠.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계속 포인트마다 따라가요. 금 가격을 따라갑니다. 시간차를 두고. 금이랑 비트코인은 시간차를 두고 미국 정부의 재정 여력이 있는 한은 따라가고, 여력이 없으면 못 따라가는 형태를 그동안 보여줘 왔어요. 금이 상승한다는 거는요, 무슨 의미냐면 경제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병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시장을 볼 때 가장 쉽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 금 가격을 보면 알아요. 금이 지금 계속 뜨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가 아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이 오르는 거지. 예를 들어 경제가 잘 굴러가고 막 화랑기고 막 이러면 그때는 금이 상승 안 해요. 여러 가지 속도나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뭐예요? 정부가 돈을 풀어요. 어떤 정부가? 미국 정부 및 유럽과 일본, 영국이 돈을 풀어요. 최소한. 그 밖의 나라들도 풀지만, 자, 금이 상승했다? 그러면 그거는 세계 경제가 어디가 아프다는 의미다? 그럼 아프니까 어떻게 된다?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돈을 풀 수밖에 없다. 돈을 푸니까 어떻다? 그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항상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일단은 빨리 분석을 해야 될 때 그때는 금가격을 먼저 보세요. 금가격을 보면 지금의 경제 상황이 어떻고 자산 시장의 상황이 어떤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유일한 예외 아까 22년은 봤는데 2001년, 2007년, 2022년에는 경제가 박살나고 금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은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요. 그 이전에 이미 막 돈을 쏟아붓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더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금은 올라가는데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올라가질 못했죠. 그 다음에 2007년도 어떻습니까? 이때 금융위기 있었어요. 이때도 이미 그거 온다 그래서 막 금리 인하고 막 돈을 퍼섰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제 그때는 돈을 풀질 못했죠. 여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또 금은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때건 그 약간 몇 달 후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지 못했고 좀 전에 그래프로 봤죠. 2022년에는 2년 동안 팬데믹으로 미국이 연평균 3, 4조 달러 사이를 2년 연속 돈을 풀었다고 이렇게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채권 한도가 있어서 마음대로 빚을 찍어낼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금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올라가질 못하고. 그래서 미국의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해요. 미국이 여력이 없다. 돈을 시중에 풀 여력이 없다. 그러면 자산 시장이 폭등하지 못해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불장뿐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보실 때 이런 눈으로 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복잡하지 않게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시장의 상황, 우리 암호화폐나 주식시장 다 마찬가지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이게 중요해요. 미국이 올해 상반기에 부채 한도가 38조로 꽉 차서 돈을 못 풀었어요. 올해 2025년 1월 취임해서 6월까지 부채를 하나도 발행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까지 잡혀있던 부채 한도 38조 달러 꽉 채웠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재무부의 일반 지갑에서 돈을 꺼내갖고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기금에 있는 돈을 빼서 그걸로 썼다고요. 상반기. 그래서 부채를 발행을 못했어요. 근데 지난 7월 4일인가요? 7월 7일인가? 그때 의회에서 BBB법, Big Beautiful Bill. 그래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 절세 법안 이거를 통과시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의회도 민주당이건 어쨌건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되니까 약 5조 달러 이상의 부채 한도가 올라간 거예요. 일단은 채권을 통해서 돌릴 수 있는 5조 달러입니다. 5조 달러의 여력이 생긴 거예요. 시중에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리 금리 인하가 된다 해도 이런 게 안 되면 뭐 자산 시장의 폭등이나 이런 게 오질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거의 뭐 결론으로 왔습니다. 강세장, 불장의 초입이다 라고 하는 증거들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단순화 시킵니다. 9월 현재 MMF 펀드 여기에 대기 자금이 7조 달러가 있어요. 이거는 미국이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돈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나 큰 손들이 MMF 펀드에 왜 돈을 대기시켜 놓냐면 길면 6개월, 짧게는 3개월 안에 어디다 투자할 돈을 여기에다 놨다가 투자한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왔어요. MMF 펀드에 7조 달러가 있다는 거는 3개월이나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안에 자산시장에 투자할 돈이 7조 달러나 된다는 거예요. 팬데믹 때 연평균 3조 달러를 풀었어요. 근데도 이때 부동산 가격 오르고 주식시장 오르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 무려 7조 달러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3개월이나 6개월 이내 자산시장에 투자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7조 달러다. 그러니까 지금 9월에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왜? 얘네들은 지금 5월이랑 8월에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좀 올랐다고 보는 거니까 좀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털어서 좀 더 떨어진 다음에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월이 조정장인 거죠. 그러니까 강세장 직전의 조정장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연하겠지만 던지면 안 되죠. 그럼 얘네들이 다 주워간단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패턴. 절대 던지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월 현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대기 자금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1,700억 달러나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뭐예요? 뭐 할 때 써요? 암호화폐 살려고 할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놓고 있다가 그걸로 암호화폐 산단 말이에요. 곧 바로 자산시장에 들어올 돈,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돈이 이렇게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돈 넣을 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MMF 펀드에 안 있다고요. 딴 데가 있죠. 여기 보세요. MMF 스테이블 코인 여기 9월 초. 사상 최고치입니다. 미국 역사가 생긴 이후로 이미 이때부터 기록을 계속 깨고 있는데 7조 달러 이상이 지금 MMF에 담겨 있는 거예요. 투자하려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 기록 경신하면서 지금 9월 초에 1,700억 달러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투자하려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때 매년 쓰던 자금의 2배가 MMF에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사상 최고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확인하시면 진짜 암호화폐 불장이 오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5조 달러 여력이 생겼다고 했죠. 채권을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신규 채권은 무려 2.2조 달러어치 채권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 뭐요? 그 돈을 이제 뿌려도 되는 거예요. 뿌리려고
이거 발행하는 거 이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예전에 10년짜리 20년짜리 장기 채권이 앞으로 1년 동안 미국이 만기 도래하는 게 7조 달러예요. 자, 1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에서 올해 남아있는 거간 돌아오는 게 한 3조 달러 되고 내년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가 4조 달러. 그러면 요걸 없다 쳐요. 올해만 볼 거니까. 그럼 3조. 이렇게 해서 5조죠. 딱 5조를 증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계산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럼 신규 채권 2조 달러, 2.2조 달러 풀죠. 그럼 이거는 그냥 현금이 시중에 도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도는 거예요? 여기다 9조에. 지금 거의 10조 가까운 돈이 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리고 베센트가 쓰겠다고 예고했어요. 이제 XLR 요번에 대한 규제 완화 다 완료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쓰겠다.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쓰겠다. 2,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은행들 한테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미 공표를 했어요. 그럼 요거 때문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즉 미국의 정부와 관련되어서 미국이 그 시장에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대략만 계산해도 7조, 2조, 10조, 최소 10조 이상 되는 돈을 정부 자금이 풀어질 거예요. 시중에. 그럼 당연히 불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봤을 때 금리 인하 예상 횟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올해 2번, 내년 2번.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6월까지 총 4회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근데 보니까는 윌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6월까지 해서 총 5번을 예상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수적인 JP 모건은 내년 거는 예상을 안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2번을 예상했어요. 모건 스테인 내에서는 올해 말까지 2회 예상 발표를. 둘 다 2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만큼은 내년은 일단 지우더라도 올해는 최소 2번에서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거고 제가 좀 전에 본 것처럼 최소 10조 정도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고 혹은 투자를 이미 하고 있고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카자흐스탄이 채굴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대통령이 달러 규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죠. 암호화폐 전용 국부 펀드를 이제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나 진행 계획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이 포트폴리오 예시들을 제가 생각하는 거랑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다르지 않겠죠. 뭐 이게 대단한 비밀은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거는 얘네들이 무려 1.3조에 달하는 이 큰 돈을 어떤 식으로 투자할 거냐에 대한 하나의 가장 두드러진 예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한번 뭐 비슷한 생각을 했더라도 한번 확인차 혹은 이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한번 새롭게 고민해보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카자흐스탄의 암호화폐 전용 국부펀드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에는 30에서 40%를 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그거보다는 약하게. 근데 대신 뭐예요? 만약에 한 2년 후에 3년 후에 봤을 때 비중은 낮지만 여기에서 더 많이 벌 거예요. 대신 얘는 안정성이죠. 안전성. 리스크 해치. 자산 전체 포트폴리오에 리스크 해치를 해주는 그런 측면인 거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율이 최저 50, 당신이 투자하는 금액의 절반은 적어도 비트랑 이더리움을 담아라. 원금이 중요해.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성향에 따라서 50도 난 불안하다. 70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하더라도 이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소위 말하는 블루칩 블루칩이라고 하더라고요. 블루칩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성향에 따라 10에서 20%를 담아라. 그 대표적인 게 솔라나, XRP, 에이다. 그 다음에 스텔라도 언급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게 칸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체인링크 비중은 낮지만 얘네들이 이게 설명하는 거 보면 더 많이 뛸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비율은 낮더라도 그 다음엔 저는 이거 보고도 또 써요. 얘네들이 토큰, 밈코인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토큰, 밈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래서 예시란 게 도지, 파이, 시바이누죠. 그다음 베이비 도지. 근데 이제 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고요. DeFi, 블록체인에서 탈중앙화 금융이나 RWA. 그러니까 토큰화하는 거, 실물 자산을 토큰, 블록체인의 토큰으로 만드는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는 코인들이에요. 그러지 않은 순수한 그냥 진짜 말하는 포카 칠 때 쓰는 혹은 뭐 도박할 때 쓰는 칩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민코인이 아니라 얘네들은 한편으로 AI 민코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DeFi 민코인이라고 하던데 DeFi 그 다음에 RW가 가능한 것들만 선택해 놨더라. 이런 것들을 모아서 10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유동성 안정자산 정도로 10%. 이건 뭐냐면은 두 가지로 예시를 해놨는데 카자흐스탄이 확실히 채굴의 왕국이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말 선진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세나 그러니까 두 개예요. 형태를 두 개를 제시하더라고요. 유동성 안전자산 10%는 에세나 혹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스테이킹. 에세나가 어떤 거냐면은 연이자 한 10%가 나는 수익형 토큰도 가지고 있고요. 플러스 연이자 2, 3% 나는 미국 채권에 기반한 펀드에 투자는 말하자면 펀드 코인도 가지고,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내버려 둬도 계속 자기가 돈을 벌어요. 아베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 지갑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지금 예를 들면 수익형 같은 게 1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에서. 그래서 에세나로 넣든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덱스, 탈중앙화 금융거래소나 CEX, 바이낸스, 업비트 이런 중앙화 거래소에 스테이킹을 시키라. 왜냐하면 스테이킹하면 적게는 3에서 5% 이자 주거든요. 달러 스테이블 그냥 넣어놔도.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유동성 안전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유동성으로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거죠.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이거 아니었어도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추천드려요. 이런 식으로 해가십시오. 더 늦기 전에. 여기는 지금 10억 달러지만 100만 원이 됐건 1000만 원이 됐건 2000만 원이 됐건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길 추천드려요. 이러면 정말 안전하면서도 엄청난 수익이 납니다. 어떤 자산보다도. 그리고 특히 제가 10년, 100년까지는 몰라도 길게 보면 5년, 짧게 보면 3년 안에 엄청난 수익을 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원금 환급성을 말씀하시는데 비트코인이 시총이 아마존이나 이런 데다 눌렀어요. 이거 안 날라가요. 변동성은 있어도. 이더리움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의 시총은요. 이더리움의 시총이 마스터카드를 넘겼어요. 원금 안 날라가요. 변동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 장기적인 과정에서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시다라는 부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원코인. 나는 도지만 할래. 나는 솔라나만 할래. 이해해요. 나는 XRP만 할래. 이해는 하는데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니까 시장은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씩 사 모으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9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8일 새벽 3시 FOMC 를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하가 2차례 내지 3차례 될 거예요, 올해. 이렇게 되면 하반기 기준입니다. 최소 30에서 70%가 상승할 것이다. 뭐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좀 무거운 것들은 그 다음에 그 외에 가벼운 알트코인, 그 외의 알트코인이나 이렇게 소비형 코인 토큰 이런 것들은 최소예요, 다. 200에서 300% 늘 것이다. 언제? 이번 하반기에. 그렇게들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들어가 있어요. 혹은 남은 기간 동안 좀 이렇게 돈을 긁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넣었어요. FOMC 오기 전에 넣었다 쳐요. 그게 1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5천만 원, 1억이건. 자, 넣었을 때 오를 거예요. 오를 때 여러분 이익 실현을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하반기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연말 연초 전에 익절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100% 다 털어넣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쉽습니까? 운이 따라야 돼요. 그러면 50%를 털어넣건 70%를 털어넣건 최대한 이익을 보면서 던지는 거를 시도해서 이익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물론 운이 좋은 분들은 100% 다 던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1차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연말 연초 전이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분명히 2026년 상반기 중에 계곡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럴 때 깊은 계곡이 생길 때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그래서 2차 매수로 들어가야 돼요. 2차 매수. 그러면 2차 매수를 전후로 해서 3차, 4차, 5차 금리 인하가 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이득을 보는 거죠. 첫 번째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계곡이 나타났을 때 상반기에 다시 들어가서 2차 매수해서 다시 들어가서 이득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시장과 이슈에 따라서 조절해야 돼요. 이런 식의 감을 잡으시면서 타이밍을 잡으시면서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면 거의 잃기 힘드실 거예요. 많이 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하반기 투자 좀 준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별책 프로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반기에 시작된 이 큰 사이클, 이 사이클이 최소한 1년은 간다, 2년을 간다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3년에서 5년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중간에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굴곡이 있습니다. 계곡이 있고 산이 있고 막 이러죠. 근데 이 하반기에 시작된 큰 암호화폐 시장의 사이클의 최정점은 어디냐? 그거는 뭐냐면 국가와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의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비축할 때가 최정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습니다. 아직 이게 안 왔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익절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아직 안 왔다면 이거는 최소 1년은 사실 제가 써놓긴 했지만 이건 형식적인 거고 최장 5년은 걸릴 거다. 그럼 뭐냐면은 저는 5년 후에는 모르겠어요.
5년이면 모르겠지만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도 이거는 보고 그만두셔야 돼요. 암호화폐를 시작하셨다면,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적어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시작했건 국가나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솔라나, 엑살, 도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비추가는 순간까지는 최소한 하셔라. 그때 이후에는 그만두실 거면 그만두세요. 왜? 돈을 많이 버셨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점은 뭐냐면요. WA 시장과 달러 스테이블 시장의 확대 속도예요. 보통 지금 벤센트 재무부 장관이 보수적으로 내릴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 3년 안에 10배, RWA 시장은 2, 3년 안에 20배에서 40배를 본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는 확인하시고 그만두세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는요. 전 세계가 금융자본주의가 아니라 블록체인 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블록체인 자본주의가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하시라고 하는 건데 이제 완연하게 주요 국가들이 블록체인 사회, 블록체인 자본주의가 됐다면 그때는 저도 그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될 때까지는 투자를 하셔라. 돈을 버신다. 무조건 벌게 돼 있다. 이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암호화폐가 블록체인이 돈을 벌게 해줄지 그때부터는 이제 회사만 돈을 벌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요 두 가지 절대 잊지 마시고 단기 투자를 하면서도 이 전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곡에서 항상 재매수 하셔야 돼요. 계속 쥐고만 있지 마시고요. 익절 계속 하면서 다시 들어가고 또 다시 들어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게 또 안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